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고급지게 후벼팔 수 있구나. 제목도 제 스타일이에요. AI의 어떤 면이 가장 두려우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체크아웃 영상을 위해 장렬히 전사한 저의 통장 잔고를 위해서 묵념 잠깐만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크아웃인데 박스가 열려있고 책이 나와 있잖아요. 찍었는데 이 소매가 너무 펄럭거려가지고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듣기 불편하실까봐 쿨하게 다시 찍고 있습니다. 저 고생했다고 한 번만 잘했다 예쁘다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 책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장바구니에 한 20권 정도 담겨 있었는데 딱 10권 골라서 샀어요. 18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번에는 책 고를 때 나름 생각의 기준들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어떤 책 읽었는지 좀 보고 있는데 한국 소설, 한국 작가들의 책들이 좀 적은 거 아닌가? 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작가들의 책을 좀 더 많이 넣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통하는 느낌을 갖고 싶어서 독서 모임용 책과 앞으로 쭉 같이 읽어볼 테마의 책도 샀고 4월달이 과학의 달이잖아요. 온라인 서점 페이지 들어가면 과학의 달 맞이 과학 책들 추천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보다가 몇 권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하 작가님의 단 한 번의 삶입니다. 이 책은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다가 다른 분들의 평을 보고 이건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온라인 서점 페이지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스크롤 내리면 딱 처음에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요 멘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는 저급하게 말하자면 진짜 먹히는 멘트 아닌가. 이렇게까지 유명한 작가가 이 작가가 평생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글이로구나. 내겐 이 책이 그런 것 같다 하면은 이거는 사야죠.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니까 사게 되는 너무 김영하 작가님스러운 뭐랄까요. 정말 사람 마음을 이렇게 고급지게 후벼팔 수 있구나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단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책이기도 해요. 제가 소설가인데 소설보다 에세이를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세 분 있어요. 하루키, 장강명, 김영하. 이 세 분의 글이 되게 다른 느낌으로 소설이 아닌 책들을 더 좋아하는데 김영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소설이 되게 재미있고 몰입되고 흡입력 있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떤 글들은 약간 독자로서 느끼기에 힘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한 7 정도 되는데 어떤 소설은 한 12 정도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에세이들은 대부분 제가 감당할 만큼의 담백함과 그 안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솔직한 즐거움 이런 걸 주셔가지고 김영하 작가님은 소설보다는 에세이를 더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읽어보셨나요? 도서관마다 아마 인기도서로 돼가지고 대출받으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표지도 굉장히 예쁘게 잘 뽑힌 것 같고 제목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참 읽기 전부터 기대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유현중 교수님의 공간인간입니다. 제가 5월 한 달 동안 이곳에 오시면 이 책을 읽고 저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5월 독서 모임 책으로 골라놨죠. 이 책을 사기 전부터도 기대했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유현중 교수님은 워낙 유명하시고 재밌으시고 본인 채널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죠. 이분의 책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 각각 다르잖아요. 건축이라는 소재가 같은 건 맞는데 이 책에서는 어디에 주목을 할 것인가,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가 각각 다양해요. 근데 이 책을 좀 더 기대하게 됐던 건 이 책은 건축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긴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역사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근데 역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랑 다르게 이런 역사에 대한 책을 읽는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재미가 있는 거냐면 되게 긴 시간 동안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런 책들이 나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이렇게 공부의 대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이 저자가 보여줄 수 있는 시선과 시야를 가지고 흥미롭게 구성을 해서 쭉 시대를 보여주는 책이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역사라는 게 하나의 한 장소, 관광지처럼 느껴지는데 각각의 저자가 재미있는 투어 가이드여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도 역사적인 관광을 한다 그러면 궁궐들 되게 많이 가볼 거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쇼핑 명소를 데려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 넓은 역사라는 관광지를 이 저자가 얼마나 재미있는 투어 가이드로서 나를 이번 여행에 보여줄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책들이 읽는 재미구나. 그래서 유발 하리도 좋아하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루이스 다티넬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재미있게 지구의 역사 속에서 뭘 따라갈까 요 재미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긴 역사를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논픽션 작가 중에서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역사 투어 가이드가 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산 거죠. 그리고 빨리 읽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국 작가의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신간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딱 눈에 띄었어요. 일단 작가 네 분의 앤솔로지인데 작가 네 분의 이름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강명, 차무진, 소향, 정명섭 다 재미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소재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목에서는 그냥 뭐 연애와 로맨스에 대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금기된 것에 대한 주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렵지만 읽어보고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제 채널에서는 뭐 정치라던가 성에 대한 것 이런 거는 아주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냥 뭐 핑계를 대보자면 잘못 얘기했다가 나쁜 반응 얻기 쉬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이걸 잘 얘기할 만큼의 내공이 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최대한 하지 않는다라는 저만의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소재들을 안 읽는다거나 아예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물론 겉으로 쓰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마주보고 있기도 하고 뭐 실제로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런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얼마나 잘 해소하고 분출하고 배출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역시 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또 얼마나 빛날 수 있느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면서 살아갈 것인가도 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해서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뭐 좀 피하고 싶은 더럽거나 너무 내밀하거나 성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 것인가를 나 스스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딱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소설 속의 가상의 상황, 가상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는 어땠을까? 나는 뭘 느꼈을까?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봐야겠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재미있어 보여서 고른 책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읽고 이런 경험이 떠올랐고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숨기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니까 왜 이런 책을 읽으려고 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샀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로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담아본 책입니다. 여기도 장강명 작가님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소설보다 에세이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 장강명 작가님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소설이 싫다는 게 아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정확하게는 에세이라기보다는 논픽션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있는 작가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러한 소재를 다룬 소설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한국 작가들의 소설을 읽어야지라고 산 아주 대표적인 한국의 소설 작품집이죠.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오랜만에 샀습니다. 제가 2022년 거까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안 샀더라고요. 그 사이에는 한국 소설을 읽기도 읽지만 외국 소설의 재미에 조금 더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최근 들어서 너무 안 읽었던 거 아닌가?
오히려 한국 작품을 읽지 않으니까 외국 소설스러운 것들만 내가 흡수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기로 했고, 또 어디서 보니까 문학동네 인스타에서 봤던 것 같은데 동네 서점은 표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서점에 가서 사야지 라고 가봤는데 제 집에 가까운 서점에 그냥 요 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은 딴 거 사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교보문고에서 주문을 했어요. 이 책도 그렇고 한국 소설을 너무 안 읽었나? 라고 느끼는 게, 제가 가끔씩 서울에 가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보이는 풍경들, 지하철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이런 걸 볼 때 서울은 참 서울다워졌구나. 장점은 더 장점으로, 단점은 더 단점으로, 이런 게 그냥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관찰자로서의 제가 또 느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잘 몰라도 되나? 약간의 불안감이 좀 엄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정상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 뭐 이런 게 사실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있을 건 아닌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막 그려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해도 제 또래의 여성분들은 기혼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 또래의 다수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싶을 때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활 양식이나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모르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알아야 되는 생활의 모습들을 잘 모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불안하기보다는 그런 면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겪는 부분도 제가 되게 속 시원히 공감할 수 있는 표현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 자체가 너무 없었나라는 걸 문득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소설 속의 어떤 장면에서 자신을 찾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재미있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느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번 책을 살 때 조금 더 한국 작가들의 책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실생활과 문학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음 책은 허주은 작가님의 책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국 영미권에 살고 계신 작가님들의 책을 소개했었는데, 그 중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 허주은 작가님의 붉은 궁이었죠. 그래서 이 작가님의 다른 책을 사야지 하고 보는데 꽤 최근에 나온 책이 있길래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이분도 자기 스타일이 딱 확고하신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 속에서 미스테리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서 특유의 그 유려한 문체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작가를 한 명 알고 있으면 꼭 시리즈물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작가의 책은 이런 느낌을 주겠구나 하고 되게 알고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기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목이 이분 소설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사라진 소녀들의 숲. 그 느낌 비슷하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원제를 보면은 뭐 뼈들의 침묵? 너무 양들의 침묵 같나? 이것도 다른 재미있는 소재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붉은 궁에도 다모라는 존재가 나왔었는데 여기도 다모가 나오네요.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은 과학의 달이라서 과학 책이 소개된 페이지에서 끌려가지고 넣은 책입니다. 생각보다 두껍고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목 보니까 아시겠죠? 우주 여행자를 위한 생존법. 제가 이런 생존법 시리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주여행 갈 수 있을까? 모르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떨까?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막 이런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알고 있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제가 되게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비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되게 평화로운데 갑자기 막 사이렌 울리고 어떤 위험한 물질들이 밖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딱 봉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데에도 막 통조림이 좀 있어요. 왜냐면 며칠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사놓고 나중에 야식으로 먹고 이런 식이긴 한데 저는 진심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이 막 지금 다 망해버렸어요. 이 문명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막 머나먼 미래라던가 어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쩌까지 뭐 음식도 찾고 뭐 하다가 이 문명 세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와서 막 이 건물 저 건물 갔는데
여기에 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장은 죽었지만 이 서재 중에서 여기에 살아남는 법의 책이 있네? 그럼 이걸 읽고 더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쓰잘데기 없는 욕심으로 또 이런 책들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 여행에서 대체 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뭐 실질적인 뭐를 안다기보다 그런 위험한 가상의 그 상상을 통해서 우주 세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계의 특성은 무엇이고 인류라는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땐 뭐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지식을 조금 더 흥미롭게 만나기 위한 가상의 상황 설정으로서 우주 세계에서 살아남는 생존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아는 건데 다시 말해도 좀 부끄럽긴 한데 진짜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끌린 책입니다. 근데 꽤 두껍군요. 두껍지만 제가 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친절한 나레이션 들어간 것처럼 쉽게 쓰인 것 같아서 대화체로 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어려우면 끝까지 못 읽겠지만 왠지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좀 시간 걸려서 읽어볼 것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조승리 작가님의 신작 에세이예요. 제가 올해 초에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라는 책 너무너무 재미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책은 중고책으로 샀었는데 이번에 신간이 나오셨길래 이거는 신간 나오자마자 바로 담았습니다.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 제목도 제 스타일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들려주실 수 있는 얘기가 이만큼 넓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겪은 비슷비슷한 이야기 속에서도 나는 비슷비슷한 좋은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산 겁니다. 지난번 책에서 해외여행 갔던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다음에 또 다른 여행을 가셨을지 또 일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다양한 것들을 느끼셨을지 나의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더 세밀하고 더 서운할 수도 있고 더 감동적일 수 있는 일들을 마치 내가 이 작가님이 된 것처럼 바로 옆에서 느낀 것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제가 믿고 보는 작가님이 되실지는 이 두 번째 책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벌써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왠지 벌써 좋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소설 한 권, 과학책 한 권, 역사책 한 권이 남았습니다. 이 책은 사신 분들도 많으시죠?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입니다. 여기 써있는 멘트가 또 강력했어요. 넷플릭스 왜 보냐? 이 책 보면 되는데 하는 게 진짜 그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넷플릭스 너무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을 사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몇 년간 한국 소설가 소설을 덥석 산 적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사도 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소설보다 봄 그 세 표 들어가 있는 책 있잖아요. 거기에 이 작가님의 단편이 하나 들어가 있길래 그걸 읽어보고 살지 말지 결정하자. 라고 그 책을 사고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책은 사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딱 샀습니다. 작가님의 글이 굉장히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이 상황과 인물에 대한 느낌이 확 빨려들어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설정도 너무 자기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을 또 만들어내네? 이런 게 또 참신하게 느껴져서 시작을 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치사하면서 서운하고 얄미우면서 매력적인 그 묘한 넘나드는 그 감정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가상의 누구를 실컷 욕하는 재미도 있고 가상의 누구를 한껏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느낌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작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읽어보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고 인상적이었는지 다음에 올라올 영상이 월간 독서 정리인데 그 중간에 빨리 읽어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북튜브 보고 책 인스타그램도 보고 하는데 다들 평이 좋아가지고 정말 그런 건지 혹시 나에게는 재미가 없는 건 아닐지 약간의 유명한 책일수록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한 책일수록 혹시 나한테는 재미가 없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와 동시에 그런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갖고 시작하게 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도덕적인 AI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과학의 달 페이지에서 고른 책인데요. AI라는 소재와 주제 때문에 과학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철학이나 윤리학에 가까운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는 기술에 발달된 정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AI의 발달이 가져올 심리적인, 윤리적인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과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걸 강하게 느낀 게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만들어주는 게 막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와 너무 예쁘다 이러고 다들 즐기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살짝 이렇게 인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진 어떤 움직임 같은 게 뭐였냐면 일러스트 그리시는 그러니까 창작자분들이 이렇게까지 AI가 잘 만들어낸다면 창작자들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셨던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화제가 또 소소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추어가 낼 수 있는 퀄리티의 완성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그러면 프로들은 어떤 영역에 있어야 하는가? 지금도 충분히 상위 1%에 들어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데 1%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이것에 대체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구나. 그냥 그런 아이러니함을 되게 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AI가 앞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될지를 참고하는 용도로 이 책을 한번 사봤습니다. 이런 주제에 좀 더 꽂히고 끌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제 성격이 좀 비슷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대화한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당돌하고 뻔뻔하기까지 한데 그게 재미와 매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선 넘었다 싶기도 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당당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만한 걸로 느껴지기도 하고 5개만 알고 있으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지만 10개를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귀엽고 좀 우습기도 하다 이런 평을 들어왔었거든요.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어쨌든 당당하고 뻔뻔하게 재밌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인데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큰 소리를 낸다는 거는 나중에 되게 부끄러워지는 일이거든요. 저의 흑역사 중에 하나들은 그런 일들의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게 뭐냐면 사람은 어쨌든 내가 가진 시야로 보는 세상을 가지고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 느끼고 말하고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닌 그 이상의 세계와 지식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두려움이자 부끄러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싶어지는 지점들을 그렇게 저의 서사 속에서는 그게 되게 많았는데 AI가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AI한테 뭘 물어볼 때 철학적인 질문에 가장 흔히 등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철로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1명이 죽고 오른쪽으로 가면 5명이 죽으면 어디로 방향을 틀겠느냐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결국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로 낼 수 있는 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 AI가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더 윤리적인 가장 정확한 답을 제시한다고 해도 사람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것은 틀렸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도 판단을 할 수 없는 새롭고 더 크고 더 맞는 답을 제시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런 거를 더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협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아닌 답을 내놓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맞는 건데 이 사람의 한계 때문에 가질 수 없는 정답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여기에 더 꽂혀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느껴왔던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켰던 것들이 보통은 내 세계 바깥의 정답을 만났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 주제에 조금 더 꽂혔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마다 없지는 않은데 그게 어떤 종류인지는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사람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 자율주행처럼 비윤리적인 선택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저랑 비슷한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단순히 그냥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시는지 사실 사람마다 되게 궁금해지는 점이에요. 누굴 만나서 MBTI가 뭐예요? 물어보는 것처럼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다면 AI의 어떤 면이 가장 두려우세요? 이런 거를 사람별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 기대
기대를 충족시켜줄 책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기획 의도와 제목이 상당히 제가 꽂혀있는 주제에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기대하면서 산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요. 새로 쓴 아틀라스 세계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안을 꼭 보셔야 되는 게 세계사를 설명을 하면서 되게 이런 지도 정보가 되게 많더라고요. 역사책이나 이런 책들 읽다 보면은 되게 아쉬운 게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런 인포 정보가 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책으로 읽을 때는 아무래도 잘 모르잖아요. 어떤 지명을 딱 나오고 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준 것들이 이러한 흐름으로 이렇게 영향을 줬고 뭐 이러한 지리적인 요소 때문에 뭐 전쟁이 나고 뭐 평화가 이뤄지고 이런 정보를 그때그때 보고 싶은데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역사책으로는 그게 어려워가지고 이런 자료가 가득한 걸 한 권 갖고 싶었어요. 제 책장에 보시면은 이런 좀 큰 책들 모여 있는데 이런 지도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미술 용어 사전도 따로 있고 막 종이 사전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교과서에 보면은 사회과 부도 이런 책 따로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그런 이미지 자료들이 주는 아주 여러 장의 텍스트로는 쉽게 되지 않았던 것들을 쉽게 화살표 하나, 옛날 지명, 현재 지명 하나 이렇게 쓴 걸로 딱 주는 그 편리함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걸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 게시글 설문조사로 여러분들께 여쭤봤었죠.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세계사 책을 좀 읽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사를 한 권 읽고 딸딸 외우는 거 말고 좀 초보를 위한 세계사들을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보면서 내가 더 알고 싶어지는 시대는 어딘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월간 독서 전기를 통해서 제가 읽었던 다양한 세계사 책들, 입문용 세계사 책을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읽어볼 책을 골라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책을 읽다가도 이 시기에 어땠었더라를 찾아볼 때 제 책장에 꽂아두고 그냥 보면서 이 시기를 이 책은 이렇게 썼구나, 이 책은 이렇게 썼구나 좀 비교하기 위한 자료집으로 샀습니다.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500원짜리 책갈피를 하나 샀어요. 네이처 책갈피에 바다가 있고 숲이 있는데 숲 디자인을 샀습니다. 실제로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책장이 하얀 책장이고 그 테마별로 책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자연에 대한 책을 모아둘 때 예쁘게 장식하려고 샀습니다. 책갈피는 그냥 따로 쓰는 게 있어서 뭘 잘 사진 않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마치 크리스마스 가랜드처럼 이렇게 걸어놔도 예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 이번에 책들을 빠른 시일 안에 다 읽어보고 싶은데 늘 욕심만 있고 그렇잖아요. 또 도서관 가면 또 새로운 거 빌려놨을 거고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읽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께 얼마나 좋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독서 모임 하고 싶으시면 오시면 되고요. 이 책은 읽지 않았지만 만나보고 싶어요 하시면 일요일 독서 모임 편하게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